36번째 이야기 1차 세계대전과 워싱턴 회의. 미국과 일본의 경쟁. 1918년 11월 독일군이 항복을 선언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은 연합군의 승리로 막을 내렸는데, 승전국들은 식민지 분배 논의를 위해 1919년 1월 프랑스 파리 베르사유에서 평화회담을 열었습니다. 총 31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회의를 주도했고, 이 회담에서 패전국 독일의 처분이 결정되어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독일의 동맹국인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헝가리, 터키에도 전쟁 책임을 물어 조약을 체결했는데, 이런 강화 조약의 기초에 국제 질서가 개편되었고, 새로운 질서를 베르사유 체제라고 합니다. 베르사유 체제 안에서 일본은 승전국에 포함되어 기득권을 보호받게 되었는데, 1917년 10월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한 러시아는 주변 소국들과 함께 광대한 연합국을 건설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의 탄생에 가장 긴장한 것은 영국과 미국이었는데, 두 나라는 그 세력이 유럽까지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시 국제회담을 열어 소련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 소련을 견제할 전략적 기지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거기에 가장 적절한 첫 번째 후보지는 중국이었습니다. 미국이 아시아 기지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구상 중일 때 일본도 대륙 정책을 실행해 옮기고 있었는데, 일본의 대륙 정책이 성공하면 미국과 영국에게 아시아에서 막대한 손해를 가져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특히 당시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 참전국을 상대로 무기를 판매해 큰 부를 축적해 전후 피폐해진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경제적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놓았습니다. 1차 대전 발생 전에는 세계 최대의 채무 국가였으나, 전쟁 특수를 잘 이용해 전쟁이 끝난 후에는 세계 최대의 채권 국가로 거듭나 1차 대전의 최애국은 미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식민지를 확장하는데 덜 유리한 조건을 얻고자 미국, 영국, 일본 세 나라는 경쟁적으로 해군 군비 확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1919년 미국 정부는 해군 확충 계획을 실시했는데, 5년 후까지 미국의 주력 함대 수를 영국의 32척 이상인 38척까지 늘린다는 계획이었습니다. 1920년경에 일본은 미국이 서둘러 군비를 증강하는 분위기를 감지하고, 이에 질세라 재정 상황이 불안정한 상태임에도 만사 제쳐두고 해군력 증강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일본은 자국 해군 수준을 적어도 미국의 70% 정도까지 유지하려고 노력했는데, 세 나라 사이에 보이지 않는 물밑 경쟁이 계속되면서 미국과 영국, 일본 간의 갈등 구조는 더욱 골이 깊어졌습니다. 영국과 일본의 동맹은 자연스럽게 깨졌는데, 그 와중에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새로 권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시 한번 국제회의를 소집할 것을 건의해 여러 국가의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워싱턴 회의를 개최하다. 미국의 권유로 1921년 11월 12일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국제회의가 개최되었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주요 국가의 대표들이 미국의 수도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회의의 기본적인 목적은 2년 전 프랑스 베르사유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해결되지 않은 의제인 동아시아 문제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끝없이 계속되는 각국의 해군력 증강 경쟁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쟁점이 된 지역은 물론 중국이었는데, 이 회의에 앞서 영국과 미국 등 강대국은 비밀 외교를 추방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중대 안건에 대한 토론은 전부 군사강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4개국 대표단 혹은 그중 프랑스를 제외한 미국, 영국, 일본 3개국 대표단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일본은 워싱턴 회의에서 세계적 강국으로 공식 인정을 받은 셈인데, 이 회의에서 9개국 조약, 4개국 조약, 5개국 워싱턴 해군 군축 조약을 비롯한 7개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중 1921년 12월 13일에 체결된 4개국 조약은 정식 명칭이 태평양 지역의 도서기업, 식민지 및 영토에 관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4개국 조약이었습니다. 4개국이 태평양 지역 내 지배권에 관해 상호 존중할 것과 구성국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4개국이 회의를 소집하여 토론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부선국 가운데 다른 국가로부터 태평양 지역에서의 권리를 부당하게 위협받는 국가가 있으며 조약을 체결한 나머지 국가들이 도와준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1922년 2월 6일 워싱턴 회의의 마지막 날에는 미국과 영국의 주도하에 해군 군비 제한에 관한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5개국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5개국 워싱턴 해군 군축 조약으로 불리는 이 조약은 미국과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간에 과열된 해군 군비 증강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약은 사실 일본이 더 힘을 기르지 못하도록 군비 증강을 제한하여 일본의 군사력 확장을 조금이라도 막아보려는 미국의 책략이었습니다. 워싱턴 회의 참가국들은 중국에 관한 문제를 논의한 끝에 중국에 관한 2개국 조약을 체결했는데 조약에 합의한 2개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벨기에, 네덜란드, 포르투갈, 중국입니다. 9개국 조약은 독립국가인 중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중국 영토를 보존하는데 2개국이 함께 힘쓰는 것으로 부선국에 대해 중국 전 지역에서 이익을 얻을 기회의 균등을 보장했습니다. 이 조약은 중국의 자오저우를 손에 넣은 일본의 중국 내 세력 확장을 저지하면서 중국이 문호를 개방할 때 조약 체결 9개국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안정적 식민지를 건설하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워싱턴 회의에서 일본은 실질적 이익을 얻지는 못했고 미국의 견제로 의무 조항만 늘어났는데 베르사유 조약에서 보장된 기득권을 다시 확인하고 강대국으로 위상을 높였다는 점이 수확이었습니다. 워싱턴 회의로 강대국들 사이에는 워싱턴 체제라고 부르는 새로운 질서가 성립되었는데 워싱턴 체제는 2년 전쯤 성립된 베르사유 체제와 함께 새로운 국제 질서를 형성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워싱턴 회의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제국주의 열강의 입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베르사유 체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회의의 내용들은 미국과 일본의 관계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이권을 두고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인 두 나라의 관계는 결국 제2차 세계대전으로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37번째 이야기, 일본의 민간 판화 예술 기호회로 이어집니다.